옛날 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보다 조금 더 뒤쪽 깊고 깊은 산골짜기에 범골이라 불리는 작은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방이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해가 늦게 뜨고 일찍 지는 이곳은 겨울이면 눈이 허리춤까지 쌓여 사람의 발길이 뚝 끊기곤 하는 외진 곳이었습니다. 바람이 산등성이를 타고 내려올 때면 마치 짐승이 우는 듯한 소리가 들려와 아이들은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 소리를 두려워하기보다는 산신령이 산을 지키는 소리라 여기며 경건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서도 가장 위쪽 숲이 시작되는 경계에는 허름하지만 정갈하게 지어진 오두막집 한 채가 외따로 떨어져 있었는데 그곳에는 산이라 불리는 건장한 청년이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수가 적고 눈매가 매서워 처음 보는 사람은 쉬이 말을 걸지 못했지만 마을 어르신들은 그가 누구보다 따뜻한 심장을 가진 청년임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산이는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 집 뒤편 언덕에 터를 닦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기리기 위한 사당을 짓는 중이었기에 그의 손길은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하고 정성스러웠습니다. 그가 고른 땅은 마을 전체를 내려다보면서도 뒤로는 든든한 바위산이 바람을 막아주는 명당이었습니다. 산이는 꽁꽁 언 땅을 곡괭이로 파내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지만 그의 이마에 맺힌 땀방울은 추운 겨울바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흘러내렸습니다. 흙을 한 삽 한 삽 퍼낼 때마다 그는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잊으려야 잊을 수 없는 그날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그것은 10수년 전, 아직 그가 말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던 어린아이였을 때 겪었던 참혹하고도 슬픈 밤에 대한 기억이었습니다. 흙냄새가 코끝을 스칠 때면 어김없이 떠오르는 비릿한 피냄새와 따뜻했던 털의 감촉이 그의 손을 잠시 멈추게 만들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산이의 출생은 기이한 전설처럼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갓난아기 때 산속에 버려진 그를 거두어 키운 것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거대한 암컷 호랑이였다고 합니다. 굶주린 짐승의 밥이 되어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었으나 어미 호랑이는 우는 아이를 해치는 대신 자신의 젖을 물려 키웠습니다. 산이는 인간의 말이 아닌 호랑이의 거친 숨소리와 따뜻한 체온을 먼저 배우며 자랐고 추운 겨울밤이면 어미 호랑이의 풍성한 털 속에 파묻혀 추위를 피했습니다. 그에게 어미 호랑이는 세상의 전부였으며 무서운 맹수가 아니라 자신을 지켜주는 유일한 하늘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가끔 산속에서 들려오는 아기 울음소리에 의아해했지만 호랑이가 무서워 감히 접근하지 못했고 그렇게 산이는 짐승의 보살핌 속에서 기적처럼 생명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어미 호랑이는 산이를 친자식보다 더 끔찍하게 아꼈다고 합니다. 사냥을 나갈 때면 안전한 동굴 깊숙한 곳에 아이를 숨겨두었고 돌아올 때는 산열매나 죽은 짐승의 부드러운 고기를 물어다 주며 아이가 굶지 않도록 살뜰히 보살폈습니다. 어린 산이는 호랑이의 등 뒤에 매달려 숲을 누비며 나무 타는 법과 바람 냄새를 맡는 법을 배웠습니다. 인간의 언어는 몰랐지만 어미의 눈빛만 봐도 닥쳤는지 편안히 쉬어도 되는지를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봄이면 꽃향기를 맡으며 뒹굴었고 가을이면 낙엽 더미 속에서 숨바꼭질하며 그들은 종을 초월한 깊은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인간 세상의 그 어떤 모정보다도 깊고 원초적인 사랑이었으며 산이의 영혼에는 그때 느꼈던 어미의 거친 혀의 감촉이 영원한 안식처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평화는 어느 눈 내리는 겨울밤 굶주린 늑대무리가 그들의 영역을 침범하면서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유난히 달빛이 차갑게 빛나던 그 밤
수십 마리의 늑대들이 피냄새를 맡고 동굴 주변을 에워쌌습니다. 어미 호랑이는 본능적으로 다가오는 죽음의 그림자를 감지하고 자고 있던 어린 산이를 깨워 동굴 가장 깊은 바위 틈새로 밀어 넣었습니다. 좁고 어두운 틈새에 끼인 채 겁에 질려 울먹이는 산이를 향해 어미는 거친 콧김을 뿜으며 조용히 하라는 듯 낮은 그르렁 소리를 내었습니다. 그것이 산이가 기억하는 어미의 마지막 다정한 목소리였습니다. 곧이어 동굴 입구에서는 찢어질 듯한 늑대들의 울음소리와 함께 처절한 싸움이 시작되었고 어린 산이는 어둠 속에서 귀를 막고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싸움은 밤새도록 계속되었고 동굴 밖 눈밭은 붉은 피로 물들었습니다. 어미 호랑이는 산중의 왕답게 용맹하게 싸웠으나 굶주림에 미쳐 날뛰는 늑대떼의 숫자는 너무나 많았습니다. 한 마리를 물어 죽이면 두 마리가 달려들어 어미의 살점을 물어뜯었고 어미는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도 동굴 입구를 굳건히 지키며 단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등 뒤에 있는 어린 자식을 지키겠다는 일념 하나로 어미 호랑이는 자신의 생명이 꺼져가는 순간까지 발톱을 세우고 포효했습니다. 바위 틈새에서 그 모든 소리를 듣고 있던 어린 산이의 눈에서도 공포와 슬픔의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새벽이 밝아오고 늑대들이 물러갔을 때 세상은 무겁게 내려앉은 침묵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날이 완전히 밝아서야 바위 틈에서 기어나온 어린 산이가 마주한 광경은 참혹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동굴 입구에는 수많은 늑대의 사체가 널려 있었고 그 한가운데에 어미 호랑이가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산이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다가가 어미의 얼굴을 감싸 안았지만 언제나 따뜻했던 그 몸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아이는 어미의 털에 얼굴을 묻고 목이 터져라 울부짖었지만 어미는 다시는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그때 산이의 눈에 들어온 것은 어미의 목덜미를 잔인하게 물어뜯고 도망친 우두머리 늑대의 발자국과 그 늑대가 남긴 독특한 상처 자국이었습니다. 어린 산이의 가슴 속에는 슬픔과 함께 지울 수 없는 분노의 불씨가 심어졌고 그 불씨는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그 후 마을 약초꾼 노인에게 발견되어 인간의 마을로 내려오게 되었지만 산이의 마음은 언제나 그 숲, 어미가 잠든 그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사람의 말을 배우고 옷을 입고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면서도 그는 매일 밤 꿈속에서 피 흘리는 어미 호랑이를 만났습니다. 성인이 된 산이는 나무꾼이 되어 숲을 드나들며 호랑이처럼 날렵하고 강인한 신체를 갖게 되었고 어미를 죽인 그 늑대 무리가 언젠가 다시 나타날 것이라는 예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슬퍼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어미의 넋을 위로하고 못다한 효도를 다하기 위해 사당을 짓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당이 완성되는 날 자신의 피로 맹세한 복수를 실현하리라 다짐하며 하루하루를 준비해 왔던 것입니다. 다시 현실로 돌아온 산이는 잠시 일손을 멈추고 거칠어진 손바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손바닥에 박힌 굳은 살은 그가 살아온 고단한 세월을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 그는 준비해둔 주춧돌을 들어올려 땅을 다진 곳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돌의 무게가 어깨를 짓눌렀지만 어미가 감당했을 고통에 비하면 이는 깃털처럼 가벼운 것이라 여겼습니다. 사당의 기둥으로 쓰일 나무는 산이가 몇 년 동안 산을 뒤져 찾아낸 벼락을 맞고도 살아남은 단단한 붉은 소나무였습니다. 껍질을 벗겨내고 잘 다듬은 나무에서는 짙은 송진향이 배어 나왔는데 그 향기는 마치 어미 호랑이의 품에서 나던 숲의 냄새와 닮아 있어 산이의 마음을 더욱 아리게 만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오며 가며 산이가 짓고 있는 사당을 바라보았습니다. 개중에는 짐승을 위해 사당까지 짓느냐며 혀를 차는 이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산이의 기구한 운명과
지극한 효심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웃집 할머니는 새참으로 따뜻한 감자를 삶아와 산이에게 건네며 산아, 너무 무리하지 말거라. 네 어미도 네가 건강하게 사는 걸 제일 바랄 게다. 라고 위로의 말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산이는 말없이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지만 그의 눈빛 속에 담긴 결의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이 사당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어미와의 끊어진 인연을 잇고 억울하게 죽은 영혼이 쉴 수 있는 유일한 안식처이자 다가올 싸움을 준비하는 요새와도 같았습니다. 해질 무렵이 되자 산바람이 더욱 매서워졌습니다. 산이는 사당의 내 귀퉁이에 기둥을 세우고 수평을 맞추기 위해 먹줄을 튕겼습니다. 팽팽하게 당겨진 줄이 탁하고 나무에 검은 선을 그릴 때마다 산이는 마음속으로 늑대 우두머리의 목을 겨누는 상상을 했습니다. 그는 어미를 죽인 놈이 애꾸는 늑대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이었지만 어미의 숨통을 끊어놓던 그놈의 잔혹한 눈빛과 왼쪽 눈을 가로지르는 흉터는 꿈에서도 잊을 수 없는 악몽이었습니다. 놈은 늙었겠지만 교활한 짐승이니 아직 살아있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산이는 기둥을 어루만지며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놈의 가죽을 벗겨 어머니 영전에 바치겠습니다. 어둠이 완전히 내려앉자 산이는 작업을 멈추고 모닥불을 피웠습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불꽃을 바라보며 그는 품 안에서 작은 털주머니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어미 호랑이가 죽던 날 바위 틈새에 떨어져 있던 어미의 털뭉치를 주워 만든 부적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색은 바랬지만 산이에게는 그 무엇보다 소중한 보물이었습니다. 그는 부적을 볼에 비비며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온기를 찾으려 애썼습니다. 산골의 밤은 길고 외로웠지만 복수심과 그리움이 뒤섞인 그의 마음은 뜨겁게 달아올라 추위를 잊게 했습니다. 숲속 어딘가에서 부엉이 우는 소리가 들려왔고 멀리서 들리는 바람소리는 마치 늑대들의 울음소리처럼 들려 산이의 신경을 곤두세우게 했습니다. 산이는 사당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수록 묘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숲의 기운이 예전 같지 않음을 동물적인 감각으로 알아차린 것입니다. 산짐승들이 마을 가까이 내려오지 않고 깊은 산속으로 숨어들거나 새들이 떼를 지어 황급히 이동하는 모습이 종종 목격되었습니다. 이는 숲의 지배자가 바뀌었거나 거대한 포식자 무리가 이동하고 있음을 알리는 징조였습니다. 산이는 직감적으로 그들이 돌아오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어미를 죽이고 이 숲을 떠났던 그 늑대 무리가 다시 먹잇감을 찾아 범골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산이는 도망칠 생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제 발로 찾아와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당 주변에 튼튼한 울타리를 치는 대신 교묘하게 위장된 구덩이를 파고 날카로운 대나무 창을 숨겨두기 시작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화로운 추모의 공간이었지만 그 주변은 치밀하게 계산된 사냥터로 변모하고 있었습니다. 산이는 낮에는 경건한 마음으로 기와를 올리고 단청을 칠했지만 밤에는 날카로운 칼을 갈며 숲의 동태를 살폈습니다. 그의 이중적인 생활은 마을 사람들에게는 비밀이었습니다. 혹시라도 마을에 피해가 갈까봐 그는 모든 싸움을 이 사당 주변, 즉 자신의 영역 안에서 끝내려 했습니다. 어미가 자신을 지키다 죽었듯 이제는 자신이 어미의 영혼이 깃든 이 사당을 지키고 놈들을 심판해야 할 차례였습니다. 어느 날 밤 작업을 마치고 내려가려던 산이는 숲의 경계에서 서늘한 시선을 느꼈습니다. 뒤를 돌아보았지만 어둠 속에는 흔들리는 나뭇가지들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산이는 알 수 있었습니다. 놈들의 정찰병이 다녀갔다는 것을.
눈 위에 찍힌 발자국은 일반적인 들개나 너구리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크고 깊게 패인 발톱 자국이 선명한 늑대의 발자국이 사당을 향해 찍혀 있었습니다. 산이는 그 발자국 위에 자신의 발을 포개어 보았습니다. 두려움보다는 전율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드디어 때가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깊게 심호흡을 했습니다. 달이 구름에 가려져 희미한 빛을 내뿜고 있었고 숲은 폭풍전야처럼 고요했습니다. 산이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사당 마루에 걸터 앉아 밤을 지새우기로 했습니다. 옆에는 잘 손질된 도끼와 활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어미 호랑이가 가르쳐 주었던 숲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바람이 나뭇잎을 스치는 소리, 작은 벌레가 기어가는 소리, 그리고 아주 멀리서 들려오는 미세한 발소리까지 놓치지 않으려 집중했습니다. 그의 호흡은 느리고 깊어졌으며 심장 박동은 차분하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나약한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어미 호랑이의 피가 흐르지는 않지만 그 정신을 이어받은 산중의 또 다른 맹수였습니다. 그는 어둠 속을 응시하며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오너라, 내 모든 것을 걸고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밤이 깊어갈수록 기온은 뚝 떨어져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습니다. 산이는 옷깃을 여미며 사당의 완성된 모습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어미의 위패를 모시고 향을 피우고 따뜻한 고기국을 한 그릇 올리는 그날을 그려보았습니다. 그 평범하고도 소박한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 있었습니다. 피비린내 나는 과거를 청산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평화도 어미의 안식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산이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드는 고통이 그를 더욱 명료하게 깨어있게 했습니다. 사당의 처마 밑에 달린 풍경이 바람에 흔들려 댕그랑 소리를 내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전쟁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처럼 공허한 산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새벽녘이 되자 숲에서 까마귀 떼가 요란하게 울며 날아올랐습니다. 불길한 징조였습니다. 산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몸을 풀었습니다. 관절이 우두둑 소리를 내며 맞춰졌습니다. 그는 사당 주변을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자신이 설치한 덫들이 잘 숨겨져 있는지, 도주로는 확보되어 있는지 꼼꼼하게 살폈습니다. 그리고 사당 정면에 서서 마음속으로 어미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보고 계십니까? 당신의 아들이 이제 다 컸습니다. 더 이상 숨어서 울던 겁쟁이 아이가 아닙니다. 산이의 눈가에 맺힌 이슬이 아침 햇살을 받아 영롱하게 빛났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결전을 앞둔 전사의 비장한 각오가 서린 결정체였습니다. 그날 오후 산이는 마을로 내려가 대장간에 들렀습니다. 대장장이에게 부탁해둔 특별한 화살촉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대장장이는 쇠를 두드리며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산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자네, 요즘 눈빛이 너무 사납네. 무슨 일 있는 건 아니지. 산이는 묵묵히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그저 사당지를 생각에 잠을 좀 설쳤을 뿐입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 싸움은 오로지 자신과 늑대들만의 몫이었으니까요. 산이는 날카롭게 벼려진 화살촉을 받아들고 묵직한 무게감을 느꼈습니다. 이 차가운 쇠붙이가 어미의 원한을 갚아줄 도구가 될 것입니다. 다시 사당으로 돌아오는 길. 산이는 숲 입구에 있는 오래된 당산나무 아래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돌 하나를 집어 정성스럽게 쌓아 올렸습니다. 마을의 안녕과 자신의 무사함을 비는 작은 의식이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나뭇가지들이 서로 부딪히며 기묘한 소리를 냈습니다.
마치 숲 전체가 산이에게 경고를 보내는 듯 했습니다. 조심해라. 놈들이 오고 있다. 피 냄새를 맡고 굶주린 악귀들이 몰려오고 있다. 산이는 그 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온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이제 피할 곳도 물러설 곳도 없었습니다. 오직 정면 돌파만이 살 길이자 효도의 길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당에 도착한 산이는 짐을 풀고 마지막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며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붉은 노을은 마치 앞으로 벌어질 혈투를 예고하는 듯 핏빛으로 타올랐습니다. 산이는 사당의 문을 활짝 열어 젖혔습니다. 아직 위패도 모시지 않은 빈 공간이었지만 그는 그곳에 어미 호랑이의 영혼이 이미 와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마루 한가운데 정좌하고 앉아 다가올 어둠을 그리고 그 어둠 속에 숨어 있을 놈들을 조용히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옆에는 서슬퍼런 도끼가 차가운 빛을 뿜으며 놓여 있었습니다. 산속의 정적은 무거웠습니다. 작은 돌멩이 하나 굴러가는 소리조차 크게 들릴 만큼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산이의 호흡은 바위처럼 단단하게 굳어져 갔고 그의 감각은 숲 전체로 확장되어 나갔습니다. 이제 곧 밤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밤과 함께 십수년을 기다려온 운명의 시간이 찾아올 것입니다. 산이는 눈을 부릅뜨고 어둠이 깔리는 숲길을 노려보았습니다. 그의 눈동자 속에서 뜨거운 불꽃이 일렁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복수심을 넘어선 어머니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과 사랑이 만들어낸 거룩한 불꽃이었습니다. 겨울바람이 잦아들고 얼어붙었던 계곡물이 조금씩 풀리며 졸졸 흐르는 소리를 낼 무렵 산이의 사당은 거의 제 모습을 갖추어 가고 있었습니다. 거친 나무 껍질을 벗겨내고 윤기를 낸 기둥은 햇살을 받아 붉은 빛을 띠었고 지붕 위에 올린 기와는 산새와 어우러져 마치 오래전부터 그곳에 있었던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산이는 마지막으로 사당 주변의 자풀을 뽑고 바닥을 평평하게 다지며 이제 곧 어미의 위패를 모실 수 있다는 생각에 잠시나마 고단함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봄이 오는 길목임에도 불구하고 숲에서 불어오는 바람에는 여전히 살을 애는 듯한 냉기와 알 수 없는 비릿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계절이 주는 추위가 아니라 무언가 불길한 존재가 뿜어내는 살기 어린 기운이었습니다. 마을의 평화는 아주 사소한 일로부터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마을 어귀에 묶어두었던 늙은 개가 밤사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일이었습니다. 짐승이 물어갔다면 핏자국이나 끌려간 흔적이 있어야 할 텐데 개의 목줄만 끊어진 채 바닥에는 아무런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저 떠돌이 개가 배고픔을 못 이겨 도망갔으려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외양간에 있던 송아지 한 마리가 감쪽같이 사라지자 마을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튼튼한 외양간 문이 부서져 있었고 그 주변에는 일반적인 산짐승의 것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크고 깊은 발톱 자국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불안감은 안개처럼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고 사람들의 입에서는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뒷산에서 들려오는 울음소리가 예전과는 다르다는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그것은 호랑이의 포효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일반 늑대의 짖는 소리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지옥에서 올라온 악귀가 굶주림에 지쳐 울부짖는 듯한 쇠해를 긁는 듯한 기괴한 소리였습니다. 아이들은 해가 지기가 무섭게 집 안으로 숨어들었고 어른들도 바리를 서둘러 마치고 문을 굳게 걸어 잠갔습니다. 마을의 가장 연로한 노인은 그 소리를 듣고는 고개를 저으며 이건 산신령이 노한 게 아니야. 아주 오래전 피를 맛본 놈들이 다시 돌아온 게야.
라고 중얼거려 사람들의 공포를 더욱 부추겼습니다. 산이는 마을의 동요를 짐작하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고 묵묵히 사당 일에만 전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귀는 항상 숲 쪽을 향해 열려 있었고 밤이면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도끼를 옆에 끼고 사당 마루를 지켰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놈들이 자신의 냄새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어미 호랑이의 냄새가 배어있는 이 사당 주변을 놈들이 배회하고 있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사라진 가축들은 단순한 먹잇감이 아니라 놈들이 마을과 산이의 반응을 떠보기 위해 던진 일종의 경고장이었습니다. 산이는 놈들이 점점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음을 직감하며 다가올 싸움을 위해 마음의 날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늦은 오후, 마을의 촌장 어르신이 지팡이를 짚고 힘겹게 산이의 오두막을 찾아왔습니다. 촌장은 산이의 아픈 과거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분으로 어린 산이가 마을에 처음 내려왔을 때 거처를 마련해주고 사람답게 사는 법을 가르쳐준 은인이기도 했습니다. 산이는 하던 일을 멈추고 황급히 달려가 촌장을 부축해 마루에 앉혔습니다. 촌장은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도 산이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우려와 함께 젊은 날의 혈기를 걱정하는 노인의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촌장은 품에서 주먹밥 하나를 꺼내 산이에게 건네며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산아, 내 눈 속에 도깨비불이 일렁이는구나. 마을 사람들이 수군대는 그 짐승들. 네가 기다리던 그놈들이 맞지? 촌장의 질문은 단도직입적이었습니다. 산이는 잠시 머뭇거렸지만 촌장을 속일 수는 없다는 것을 알기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어르신, 어머니를 해친 그놈들입니다. 놈들의 우두머리 냄새가 납니다. 산이의 대답에는 억누를 수 없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촌장은 산이의 손을 잡으며 혀를 찼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산이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당장이라도 숲으로 뛰어들고 싶은 사례 때문임을 촌장은 알고 있었습니다. 네 마음은 알겠다. 피눈물을 흘리며 맹세한 그 복수를 어찌 잊겠느냐. 허나, 산아, 복수는 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촌장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했습니다. 지금 내 꼴을 보아라. 분노에 눈이 멀어 놈들의 계략에 말려들기 딱 좋은 형세다. 놈들은 교활하다. 네가 흥분해서 숲으로 뛰어들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게다. 놈들은 무리를 지어 다니고 너는 혼자다. 힘으로만 맞서려다가는 네 어미가 목숨 바쳐 지킨 네 목숨마저 헛되이 잃게 될 것이다. 촌장의 말은 산이의 폐부를 찔렀습니다. 산이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미를 위한 사당을 짓는다고 했지. 그 사당이 피로 물들면 네 어미가 편히 눈을 감겠느냐. 촌장은 산이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지혜롭게 싸워라. 놈들을 내 마당으로 끌어들여라. 네가 가장 잘하는 곳, 네가 주인인 곳에서 싸워야 승산이 있다. 분노를 가라앉히고 차가운 머리로 놈들의 움직임을 읽어라. 그것이 네가 사는 길이고 마을을 지키는 길이다. 촌장의 조언은 마치 찬물을 끼얹은 듯 산이의 뜨거운 머리를 식혀주었습니다. 산이는 그제야 자신이 며칠 동안 분노에 사로잡혀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했음을 깨달았습니다. 촌장이 내려간 뒤 산이는 한참 동안 사당 앞마당에 서서 숲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자 숲은 거대한 입을 벌린 괴물처럼 보였습니다. 산이는 깊게 심호흡을 하며 마음속의 불길을 다스렸습니다. 그래, 흥분하면 진다. 놈들은 나보다 수가 많고 빠르다. 하지만 이곳은 내가 만든 나의 영역이다.
산이는 촌장의 말을 되새기며 전략을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무작정 숲을 뒤지는 것이 아니라 놈들이 사당 쪽으로 올 수밖에 없도록 유인하고 미리 준비된 함정으로 그들을 제압해야 했습니다. 그는 다시 냉철한 사냥꾼의 눈빛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새벽, 산이는 놈들의 정체를 확실히 파악하기 위해 숲의 경계선으로 향했습니다. 밤새 내린 서리가 나뭇잎을 하얗게 덮고 있어 발자국을 찾기가 수월했습니다. 그는 짐승들이 다닐 만한 길목을 샅샅이 뒤지며 흔적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마을과 멀리 떨어진 깊은 골짜기 입구에서 그는 마침내 자신이 찾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수십 마리의 늑대 발자국이 어지럽게 찍혀 있었고 그 중에는 유난히 크고 깊게 패인 발자국 하나가 무리를 이끌고 있는 형상이었습니다. 그 발자국은 산이의 기억 속에 각인된 바로 그놈의 것이었습니다. 산이는 그 거대한 발자국 앞에 쭈그리고 앉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발자국의 주인은 왼쪽 뒷다리에 힘을 덜 주는 듯 발자국의 깊이가 짝짝이었습니다. 그것은 과거 어미 호랑이와의 싸움에서 입은 부상의 흔적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나무 기둥에 남겨진 발톱 자국은 소름 끼칠 정도로 날카롭고 깊었습니다. 산이는 손가락으로 그 자국을 훑어보며 전율을 느꼈습니다. 애꾸는 내 놈이 맞구나.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살아남아 다시 내 앞에 나타났구나. 놈은 늙었지만 그만큼 더 노련하고 잔인한 괴물이 되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놈들의 흔적을 쫓던 산이는 숲의 나무들 사이에서 늑대털 몇 가닥을 발견했습니다. 회색빛 털은 뻣뻣하고 억세 보였습니다. 그는 털을 코에 가져가 냄새를 맡았습니다. 썩은 고기 냄새와 비릿한 피 냄새, 그리고 야생의 짐승 특유의 노린내가 진동했습니다. 그 냄새는 산이의 기억 저편에 잠들어 있던 공포를 자극했지만 이제 그는 더 이상 떨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놈의 냄새를 맡자 목표가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산이는 털을 주먹에 꽉 쥐고 으스러뜨렸습니다. 이제 놈들은 단순히 마을을 위협하는 짐승이 아니라 반드시 처단해야 할 원수이자 숙명이었습니다. 산이는 숲을 더 깊이 들어가지 않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촌장의 말대로 놈들의 영역 깊숙이 들어가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는 이미 필요한 정보를 모두 얻었습니다. 놈들의 규모는 대략 20마리 안팎. 우두머리는 부상을 입었지만 여전히 건재하며 무리를 통솔하고 있다. 그리고 놈들은 지금 배가 고픈 상태이며 사당이 있는 이곳을 다음 사냥터로 주시하고 있다. 산이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와 사당 주변의 지형을 다시 살폈습니다. 어떻게 하면 놈들을 분산시키고 우두머리를 고립시킬 수 있을지 머릿속으로 수많은 수를 그렸습니다. 마을로 돌아오는 길에 만난 이웃집 안악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산이 총각, 산에 무슨 일 있는 건 아니지. 어젯밤에도 우리 집 닭들이 시끄럽게 울어대서 잠을 못 잤어. 산이는 애써 태연한 척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걱정 마세요. 봄이 오니 산짐승들이 먹이를 찾아 좀 내려오는 모양입니다. 제가 잘 살피고 있으니 문단속만 잘하시면 됩니다. 산이는 마을 사람들에게 불필요한 공포를 심어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싸움은 자신과 늑대들 사이의 결판이어야 했고 마을 사람들은 그저 편안히 잠들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어미 호랑이가 자신을 지켜주었던 방식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 산이는 사당의 마루 밑을 파고 비밀스러운 장치를 설치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흙바닥이었지만 밟는 순간 바닥이 꺼지며 날카로운 대나무 창이 솟아오르는 함정이었습니다. 또한 사당 뒤편의 바위 틈에는 굵은 밧줄로 엮은 그물을 숨겨두었습니다. 놈들이 때로 덤벼들 때를 대비한 것이었습니다.
산이는 땀을 뻘뻘 흘리며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그의 손은 흙투성이가 되었지만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빛났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금 사당을 짓는 목수가 아니라 전장을 설계하는 장수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작업을 마치고 잠시 쉬는 동안 산이는 어미 호랑이의 낡은 가죽 조각을 꺼내어 어루만졌습니다. 세월이 흘러 털은 많이 빠졌지만 그 속에 담긴 온기는 여전했습니다. 어머니, 놈들이 왔습니다. 당신의 목덜미를 물었던 그놈이 제 발로 찾아왔습니다. 산이는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지키겠습니다. 당신의 영혼이 쉴 곳도, 이 마을도, 그리고 제 목숨도 놈들의 더러운 피로 당신의 제사상을 차리겠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촛불이 일렁였지만 꺼지지는 않았습니다. 마치 어미가 듣고 있다는 신호 같았습니다. 새벽녘. 산이는 다시 한번 촌장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지혜롭게 싸워라. 그는 단순히 힘으로만 놈들을 이길 수 없음을 인정했습니다. 놈들은 사냥의 귀재들이고 협동 공격에 능했습니다. 산이는 놈들의 습성을 역이용하기로 했습니다. 늑대는 의심이 많지만 한번 먹잇감을 정하면 집요하게 파고드는 습성이 있습니다. 산이는 자신을 미끼로 던지기로 결심했습니다. 놈들이 자신을 가장 약한 먹잇감으로 여기게 만들고 방심하는 순간 목덜미를 노리는 전략이었습니다. 위험한 도박이었지만 그 방법밖에는 없었습니다. 하늘이 흐려지더니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봄을 시샘하는 마지막 눈이었습니다. 산이는 눈 내리는 풍경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눈이 오면 놈들의 발자국은 남겠지만 내 움직임은 둔해진다. 하지만 놈들도 추위에 지칠 것이다. 그는 모든 조건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며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려 애썼습니다. 눈은 핏자국을 덮어주겠지만 싸움이 끝나기 전까지는 그 눈 위에 선명한 붉은 꽃들이 피어날 것입니다. 산이는 창고에서 마른 장작을 꺼내 사당 주변 곳곳에 쌓아두었습니다. 불은 짐승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무기이자 어둠 속에서 아군을 식별하게 해줄 등불이 될 것입니다. 날이 완전히 밝자 산이는 마을로 내려가 촌장에게 다시 한번 당부의 말을 전했습니다. 어르신, 오늘 밤부터는 마을 사람들을 절대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무슨 소리가 들려도 문을 열지 말라고 일러주십시오. 촌장은 산이의 비장한 표정을 읽고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 내 마을 방송으로 단단히 이름아. 부디 몸조심하거라. 네가 살아야 사당도 의미가 있는 게야. 촌장의 따뜻한 격려를 뒤로하고 산이는 다시 자신의 전장인 사당으로 올라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고독해 보였지만 결코 외로워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사당으로 돌아온 산이는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활동하기 편한 무명옷의 팔과 다리에는 두꺼운 가죽 보호대를 덧대었습니다. 그리고 허리춤에는 잘 벼린 단검을 차고 등에는 활과 화살통을 꽂습니다. 마지막으로 머리를 질끈 동여매며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거울 속 산에는 더 이상 순박한 나무꾼이 아니었습니다. 눈에는 살기가, 입가에는 냉소가 서린 영락없는 사냥꾼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습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자신의 본 모습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호랑이의 젖을 먹고 자란 아이, 늑대에게 어미를 잃은 아이, 그 아이가 자라 복수의 화신이 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순리였습니다. 어둠이 짙어질수록 숲의 분위기는 더욱 험악해졌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던 늑대들의 울음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소리가 아니라 기척으로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나뭇가지가 뚝 부러지는 소리, 덤불이 스치며 나는 바스락거리는 소리들이
사당을 중심으로 원을 그리며 좁혀오고 있었습니다. 산이는 사당 마루에 가부좌를 틀고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시각을 차단하고 청각과 후각에 집중했습니다. 놈들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침을 삼키는 소리까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산이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사당 앞마당 너머 어두운 숲속에서 수십 개의 푸른 안광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도깨비불처럼 흔들리는 그 눈동자들은 모두 한 곳, 산 위를 향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드디어 놈들이 왔습니다. 어미를 죽이고 내 어린 시절을 앗아간 그 끔찍한 악몽들이 이제 현실이 되어 눈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나 산이는 두려움 대신 묘한 희열을 느꼈습니다. 어서 와라. 기다리고 있었다. 산이는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띠며 손을 뻗어 옆에 놓인 활을 잡았습니다. 활 시위를 당기는 그의 손가락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이제 사냥을 시작할 시간입니다. 어둠은 묵직한 이불처럼 사당을 짓누르고 있었고 바람조차 숨을 죽인 듯 고요했습니다. 산이는 활을 잡은 손에 힘을 주며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수십 개의 푸른 안광을 응시했습니다. 놈들은 당장이라도 달려들 기세였지만 섣불리 공격해 오지는 않았습니다. 산이 주변에 감도는 팽팽한 긴장감과 사당 곳곳에서 풍겨 나오는 낯선 냄새가 놈들의 야생 본능을 자극하며 경계심을 불러일으킨 탓이었습니다. 늑대들은 영리했습니다. 먹잇감이 두려움에 떨며 도망치기를 기다리거나 혹은 빈틈을 보일 때까지 집요하게 주위를 맴돌며 산이의 인내심을 시험하려 들었습니다. 산이는 놈들의 그런 습성을 꿰뚫고 있었기에 미동도 하지 않고 석상처럼 앉아 그들의 숨소리 하나하나를 세고 있었습니다. 산이는 천천히 한 손을 들어 올려 미리 준비해둔 장작더미 쪽으로 불붙은 부직갱이를 던졌습니다. 타닥하는 소리와 함께 메마른 장작에 불이 옮겨 붙었고 순식간에 붉은 화염이 솟아올라 사당 앞마당을 대낮처럼 환하게 밝혔습니다. 갑작스러운 불빛에 놀란 늑대 몇 마리가 뒤로 주춤거렸고 그 틈에 산이는 놈들의 규모와 위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 숨어있던 놈들의 실체가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회색빛 털을 가진 놈, 검은 털이 섞인 놈, 그리고 무리의 뒤쪽에서 위압적인 자태로 서 있는 거대한 우두머리까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수가 사당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불길이 타오르자 우두머리 늑대가 낮은 울음소리를 내며 무리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것은 공격 명령이 아니라 탐색을 지시하는 신중한 명령이었습니다. 무리 중 가장 날렵해 보이는 젊은 늑대 한 마리가 앞장서서 사당의 돌계단을 밟고 올라왔습니다. 놈은 코를 킁킁거리지 않고 오직 산이의 목덜미만을 노리며 살기 어린 눈빛으로 천천히 거리를 좁혀왔습니다. 산이는 활시위를 당기지 않고 놈이 충분히 가까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놈이 마당의 중앙, 산이가 표시해둔 작은 돌멩이 옆을 지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산이는 발가락으로 마루 밑에 숨겨진 밧줄을 툭 찼습니다. 휘익하는 소리와 함께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그물이 바닥에서 솟아올라 젊은 늑대를 덮쳤습니다. 놈은 비명을 지를 새도 없이 그물에 갇혀 허공에 매달렸고 당황하여 발버둥칠수록 그물은 더욱 단단하게 놈의 몸을 조여들었습니다. 동료가 순식간에 제압당하자 지켜보던 늑대 무리 사이에서 동료가 일었습니다. 놈들은 뒷걸음질 치며 서로를 바라보았고 산이가 단순한 먹잇감이 아님을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산이는 그물에 갇힌 늑대를 향해 시선을 주지 않고 오직 뒤쪽에 서 있는 우두머리만을 노려보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함정이 아니라 우두머리에게 보내는 산이의 경고였습니다. 이곳은 너희가 함부로 넘볼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우두머리 늑대. 애꾸누는 부하의 실수를 비웃기라도 하듯 콧김을 거칠게 내뿜었습니다.
놈은 천천히 걸어 나와 불빛 아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왼쪽 눈을 가로지르는 흉터는 세월이 흘러 더욱 깊게 패여 있었고, 남아있는 오른쪽 눈은 지옥의 불길처럼 붉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놈의 털은 곳곳이 빠져 있고 흉터 투성이었지만 근육질의 몸체는 여전히 강인해 보였습니다. 산이는 놈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십수년 전 어미 호랑이의 목을 물어뜯던 그 잔혹한 이빨을 떠올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산이는 차가운 이성으로 그 감정을 억누르며 화를 내려놓고 도끼를 집어들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원거리 싸움이 아니라 살과 뼈가 부딪히는 근접전이 될 것임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애꾸눈이 다시 한번 길게 울부짖자 이번에는 3마리의 늑대가 동시에 달려들었습니다. 놈들은 정면이 아니라 좌우와 중앙으로 나뉘어 산이를 포위하듯 공격해왔습니다. 산이는 당황하지 않고 사당의 기둥을 이용해 몸을 피했습니다. 왼쪽에서 달려드는 놈의 이빨이 기둥을 스치고 지나갔고, 그 틈을 타 산이는 도끼 자루로 놈의 옆구리를 강하게 가격했습니다. 깨갱하는 소리와 함께 늑대가 나뒹굴었지만 곧바로 다른 놈이 산이의 다리를 노리고 달려들었습니다. 산이는 잽싸게 마루 위로 뛰어올라 공격을 피한 뒤 미리 준비해둔 모래주머니를 발로 차 놈들의 시야를 가렸습니다. 뿌연 모래 먼지가 일자 늑대들은 잠시 방향 감각을 잃고 우왕좌왕했습니다. 산이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호랑이처럼 날렵하게 몸을 날려 가장 가까이 있는 늑대의 등 위로 올라탔습니다. 그리고는 놈의 목덜미를 제압하며 바닥으로 눌렀습니다.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뼈가 으스러질 정도의 악력으로 놈을 제압하여 전의를 상실하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산이의 압도적인 힘에 눌린 늑대는 꼬리를 말고 바닥을 기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지만 산이의 움직임에는 군더더기가 없었고, 이는 오랫동안 산속에서 수련하며 익힌 야생의 감각 덕분이었습니다. 사당 아래 마을에서는 미세하게 들려오는 짐승들의 울음소리에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촌장은 문틈으로 산 쪽을 바라보며 두 손을 모아 기도했습니다. 산신령님이시여, 부디 저 불쌍한 아이를 굽어 살펴 주소서. 어미 잃은 서름을 딛고 일어선 아이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약속대로 아무도 밖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그들의 마음은 모두 산이와 함께 싸우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보이는 사당의 불빛이 위태롭게 흔들릴 때마다 마을 사람들의 심장도 함께 쿵쾅거렸습니다. 그들은 산이가 단순히 자신들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마을의 오래된 멍에를 끊어내기 위해 싸우고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 사당 앞마당. 애꾸누는 부하들이 맥없이 당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도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놈은 산이의 움직임 하나하나를 분석하고 있는 듯했습니다. 놈은 산이가 사당이라는 지형지물을 완벽하게 이용하고 있음을 간파했습니다. 애꾸누는 낮은 소리로 으르렁거리며 남은 무리들을 상계시켰습니다. 한 곳으로 뭉치지 않고 사방으로 흩어져 산이의 시야 밖에서 동시에 공격하려는 속셈이었습니다. 늑대들은 그림자처럼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고 사당 주변은 다시금 섬뜩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는 보이지 않는 적들과의 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산이는 등을 기둥에 붙이고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시각에 의존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그는 눈을 감고 청각에 온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바람 소리, 나뭇잎 스치는 소리, 그리고 미세하게 들리는 발톱 소리. 그는 숲과 하나가 되어 놈들의 위치를 머릿속에 그려나갔습니다. 오른쪽 지붕 위에서 기와가 덜그럭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동시에 왼쪽 마루 밑에서 낮은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위와 아래, 동시에 협공이 들어올 것입니다.
산이는 도끼를 짧게 쥐고 근육을 긴장시켰습니다. 놈들이 공격을 시작하는 그 짧은 찰나의 순간을 포착해야만 했습니다. 콰직하는 소리와 함께 지붕을 뚫고 늑대 한 마리가 산이의 머리 위로 떨어져 내렸습니다. 동시에 마루 밑에서도 늑대 한 마리가 튀어올라 산이의 발목을 물려고 했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산이는 몸을 비틀어 위에서 떨어지는 놈을 어깨로 받아치며 옆으로 굴렀습니다. 늑대는 산이의 어깨를 스치고 바닥에 처박혔고, 산이는 구르는 반동을 이용해 마루 밑에서 튀어나온 놈의 턱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두 마리의 늑대가 비명을 지르며 나뒹굴었지만 산이의 어깨에서도 붉은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날카로운 발톱에 스친 상처였습니다. 피 냄새가 퍼지자 늑대들은 더욱 흥분하여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숨어있던 놈들이 일제히 모습을 드러내며 사당 마루 위로 뛰어올랐습니다. 이제는 함정도 전략도 통하지 않는 난전이었습니다. 산이는 도끼를 휘두르며 놈들의 접근을 막았지만 수적인 열쇠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늑대 한 마리가 산이의 등 뒤를 노리고 달려들었고 산이는 간발의 차로 몸을 숙여 피했지만 옷깃이 찢겨나갔습니다. 사당 마루는 늑대들의 발톱 자국과 산이의 땀방울로 얼룩져갔습니다. 그러나 산이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위기 속에서 더욱 차갑게 가라앉아 놈들의 움직임을 슬로모션처럼 읽어내고 있었습니다. 산이는 잠시 숨을 고르기 위해 사당 안쪽, 위패를 모실 자리인 제단 위로 뛰어올랐습니다. 그곳은 늑대들이 쉽게 접근하기 힘든 높은 곳이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며 소리쳤습니다. 이곳은 내 어머니의 집이다. 더러운 발로 더 이상 더럽히지 마라. 산이의 외침은 단순한 고함이 아니라 호랑이의 포효처럼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기세에 눌린 늑대들이 잠시 주춤했습니다. 산이는 그 틈을 타 품 안에서 작은 주머니를 꺼내 던졌습니다. 그 안에는 말린 고추와 매운 약초 가루가 들어 있었습니다. 가루가 터지며 매운 연기가 사당 안에 퍼지자 후각이 예민한 늑대들은 재채기를 하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눈물과 콧물을 흘리며 늑대들이 괴로워하는 사이 산이는 다시 활을 집어들었습니다. 이번에는 경고가 아니라 놈들을 쫓아내기 위한 실질적인 사격이었습니다. 화살은 정확하게 늑대들의 앞발 앞이나 꼬리 끝을 스치며 위협했습니다. 죽이지 않고 고통만을 주어 쫓아내는 것. 그것이 산이가 택한 방식이었습니다. 살생을 최소화하여 사당을 피바다로 만들지 않으려는 그의 마지막 배려이자 고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애꾸누는 달랐습니다. 매운 연기 속에서도 놈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제단 위의 산이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부하들이 고통에 몸부림치며 하나둘씩 사당 밖으로 도망쳐 나갔지만 애꾸누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놈은 자신이 직접 나서야 할 때가 되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애꾸누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제단을 향해 걸어왔습니다. 그 걸음걸이에는 늙은 맹수의 위엄과 함께 산이에 대한 지독한 집착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제 사당 안에는 산이와 애꾸눈 그리고 고통에 신음하는 몇 마리의 늑대들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구름에 가려져 있던 달이 모습을 드러내며 사당 안으로 은은한 달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달빛을 받은 애꾸눈의 털은 은빛으로 빛났고 산이의 손에 들린 도끼날도 서늘한 빛을 뿜었습니다. 둘 사이의 거리는 불과 10걸음. 산이는 놈의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래, 너도 기억하고 있겠지. 그날 밤, 내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을. 산이는 낮게 읊조렸습니다. 놈은 대답 대신 입가를 들어 올리며 날카로운 송곳니를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비웃음인 동시에 산이를 자신과 동등한 적수로 인정한다는 신호였습니다.
산이는 재단에서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더 이상 높은 곳에서 피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영혼이 지켜보는 바로 그 자리에서 이 끈질긴 악연을 끝내고 싶었습니다. 발바닥에 닿는 나무 바닥의 차가운 감촉이 산이의 정신을 맑게 깨웠습니다. 밖에서는 도망친 늑대들의 울음소리가 멀어지고 있었지만 사당 안의 공기는 오히려 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바람이 멈추고 풀벌레 소리마저 끊긴 완전한 정막 속에서 두 존재의 거친 숨소리만이 교차했습니다. 애꾸눈이 몸을 낮추며 공격 자세를 취했습니다. 뒷다리에 힘이 실리고 앞발이 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산이 역시 도끼를 쥔 손을 앞으로 뻗으며 방어 자세를 취했습니다. 놈이 튀어나가는 순간 산이도 동시에 움직여야만 했습니다. 링, 1초의 망설임이 생사를 가를 것입니다. 산이는 놈의 근육이 미세하게 꿈틀거리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온다. 산이의 머릿속에서 경고음이 울리는 순간 애꾸눈의 몸이 화살처럼 튀어 올랐습니다. 거대한 짐승의 무게가 산이를 덮쳤습니다. 산이는 도끼 자루로 놈의 턱을 막아내며 뒤로 밀려났습니다. 놈의 힘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늙었음에도 불구하고 뼈가 굵고 경험이 많은 놈의 공격은 묵직하고 노련했습니다. 산이는 이를 악물고 버텼지만 놈의 앞발이 산이의 어깨를 짓누르며 날카로운 발톱이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뜨거운 피가 흘러내렸지만 산이는 고통을 느낄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오직 놈을 밀어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두 존재가 엉겨붙어 바닥을 구르는 동안 사당 안의 기물들이 부서지고 촛대가 쓰러졌습니다. 꺼져가는 촛불과 달빛이 뒤섞여 기묘한 그림자를 만들어냈습니다. 벽에 비친 그림자는 마치 거대한 호랑이와 늑대가 춤을 추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산이는 놈의 밑에 깔린 상태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놈의 목을 조르며 저항했습니다. 놈의 뜨거운 입김이 얼굴에 닿았고 비릿한 피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의 냄새이자 야생의 냄새였습니다. 한바탕 격렬한 몸싸움 끝에 산이는 발로 놈의 배를 힘껏 차올리며 겨우 떨어져 나왔습니다. 둘 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서로를 노려보았습니다. 산이의 옷은 찢어지고 피투성이가 되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애꾸는 역시 입가에 피를 흘리며 비틀거렸지만 쓰러질 기색은 없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싸움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서로의 힘을 탐색하는 전초전이었다면 이제부터는 목숨을 건 진짜 승부가 펼쳐질 것입니다. 산이는 찢어진 옷자락을 뜯어 상처 부위를 단단히 묶었습니다. 피가 멈추지는 않겠지만 싸움에 방해가 되지는 않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도끼를 다시 집어들고 놈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사당 밖, 눈 덮인 마당으로 놈을 유인할 생각이었습니다. 좁은 사당 안보다는 넓은 마당이 자신의 움직임에 더 유리할 것이라는 판단에서였습니다. 애꾸눈도 산이의 의도를 알아차린 듯 뒷걸음질 치며 마당으로 물러났습니다. 하얀 눈 위에 두 개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뜨거워진 몸을 식혀주었고 하늘에는 무심한 달만이 이 비장한 결투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이 덮인 사당 앞마당은 이제 오로지 산이와 늙은 늑대, 애꾸는 단 둘만의 전장이었습니다. 구름 사이로 모습을 드러낸 달빛이 설원을 비추자 눈밭 위로 길게 늘어진 두 개의 그림자가 마치 춤을 추듯 일렁거렸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이 산이의 찢어진 옷깃 사이로 파고들어 상처 입은 살결을 에이게 했지만 그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뜨거운 열기는 그 추위마저 녹일 듯 맹렬했습니다. 애꾸눈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앞발로 눈을 파헤쳤고
그럴 때마다 얼어붙은 흙과 눈발이 허공으로 튀어올랐습니다. 놈의 입에서 나오는 하얀 입김은 산이의 것과 섞여 공중에서 흩어졌는데 그것은 마치 두 생명의 기운이 서로를 탐색하며 엉키는 형상과도 같았습니다. 산이는 도끼를 쥔 손에 땀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놈은 늙었지만 그 늙음은 쇠약함이 아니라 수많은 사냥터에서 살아남은 교활함과 노련미를 의미했습니다. 애꾸누는 섣불리 덤벼들지 않고 산이의 빈틈을 찾기 위해 원을 그리며 천천히 돌았습니다. 산이 역시 놈의 움직임에 맞춰 발을 옮기며 시선을 놈의 유일한 눈에 고정했습니다. 그 눈동자 속에는 단순한 짐승의 본능을 넘어선 인간에 대한 증오와 우두머리로서의 자존심이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산이는 직감했습니다. 이 싸움은 단순히 누가 더 강한가를 겨루는 것이 아니라 십수년 전 끊어지지 않은 악연의 고리를 누가 끊어내느냐를 결정하는 의식과도 같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너라, 내 놈이 내 어머니를 기억하듯 나 또한 내 놈의 그 흉터를 매일 밤 꿈속에서 기억했다. 산이가 낮게 으르렁거리자 애꾸누는 마치 그 말을 알아듣기라도 한 듯 콧잔등을 찡그리며 날카로운 송곳니를 드러냈습니다. 팽팽하던 긴장의 끈이 끊어지는 순간 애꾸눈이 번개처럼 달려들었습니다. 놈은 정면이 아닌 산이의 왼쪽, 상처 입은 어깨 쪽을 노리고 파고들었습니다. 산이는 몸을 비틀어 피하려 했지만 눈밭에 미끄러진 발이 순간적으로 중심을 잃었습니다. 놈의 이빨이 산이의 팔뚝을 스치고 지나갔고 뜨거운 피가 눈 위로 후두둑 떨어졌습니다. 산이는 고통을 삼키며 반사적으로 도끼를 휘둘렀지만 놈은 이미 낮은 자세로 산이의 다리 사이를 빠져나간 뒤였습니다. 놈의 공격은 집요하고 정확했습니다. 산이가 다시 자세를 잡기도 전에 애꾸누는 뒤로 돌아 산이의 종아리를 물어뜯으려 했습니다. 산이는 이를 악물고 발길질을 하여 놈의 머리를 가격했습니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늑대가 옆으로 나뒹굴었지만 놈은 비틀거리면서도 곧바로 다시 일어섰습니다. 맷집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산이의 거친 호흡이 허공에 하얗게 퍼졌고 눈밭은 두 존재가 흘린 피와 땀으로 얼룩져 갔습니다. 싸움이 길어질수록 산이의 체력은 빠르게 소진되어 갔습니다. 추위와 출혈, 그리고 극도의 긴장감이 그의 근육을 딱딱하게 굳게 만들었습니다. 반면 애꾸누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먹잇감을 앞에 둔 포식자의 집념으로 산이를 몰아붙였습니다. 놈은 산이가 지치기를 기다리며 치고 빠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산이는 도끼를 쥔 손이 떨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놈의 속도에 말려들면 내가 먼저 쓰러진다. 산이는 마음속으로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제게 힘을 주십시오. 당신의 숲을 지킬 수 있는 호랑이의 기백을 주십시오. 그 순간 산이의 뇌리에 어린 시절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미 호랑이가 사냥할 때 보여주었던 그 압도적인 기세. 먹잇감을 제압하기 전에 내지르던 우렁찬 포효. 그리고 무엇보다 두려움 없이 적에게 맞서던 그 당당한 눈빛. 산이는 자신이 인간이라는 사실을 잠시 잊기로 했습니다. 그는 도끼를 고쳐 쥐는 대신 무릎을 굽히고 상체를 낮추며 호랑이의 자세를 취했습니다. 인간의 싸움법이 아닌 어미에게 배운 짐승의 싸움법으로 놈을 상대하기로 한 것입니다. 산이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두려움과 망설임이 사라진 그 자리에 야생의 본능이 차갑게 들어찼습니다. 애꾸누는 산이의 달라진 기세에 멈칫했습니다. 눈앞에 서 있는 것은 분명 인간인데 놈의 눈에는 마치 거대한 호랑이 한 마리가 웅크리고 있는 듯한 환영이 보였습니다. 놈의 털이 곤두섰습니다. 그것은
본능적인 공포였습니다. 자신이 죽였던 그 호랑이의 냄새가, 그 기운이 이 인간에게서 뿜어져 나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산이는 그 찰나의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땅을 박차고 튀어나가며 인간의 목청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거대한 소리를 질렀습니다. 크앙, 그것은 단순한 고함이 아니라 산을 뒤흔드는 호랑이의 포효와 같았습니다. 산이의 기세에 눌린 애꾸눈이 주춤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산이는 도끼를 높이 쳐들고 놈의 머리 위로 내리찍는 신호를 하며 놈의 시선을 위로 유도했습니다. 놈이 머리를 들어 방어하려는 순간 산이는 도끼를 내리는 척하다가 몸을 낮춰 놈의 복부를 향해 어깨를 들이받았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거대한 늑대의 몸이 허공으로 붕 떴습니다. 산이의 온 체중과 분노가 실린 일격이었습니다. 놈은 비명을 지르며 사당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애꾸눈은 피투성이가 된 몸을 이끌고 비틀비틀 일어났습니다. 놈의 끈질긴 생명력에 산이도 혀를 내둘렀습니다. 그러나 놈의 눈빛은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패배를 직감한 짐승의 눈빛이었습니다. 산이는 계단 위에서 놈을 내려다보며 천천히 걸어 내려갔습니다. 이제 마지막 일격을 가할 차례였습니다. 산이는 도끼를 들어 올렸습니다. 놈의 목을 쳐서 이 지긋지긋한 악연을 끊어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산이의 귀에 어미 호랑이의 마지막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아가, 분노에 먹히지 말거라. 산이는 멈칫했습니다. 도끼날이 달빛을 받아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눈앞의 늑대는 이제 저항할 힘조차 없이 거친 숨만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죽이는 것은 쉬웠습니다. 도끼를 한 번만 휘두르면 끝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산이는 도끼를 천천히 내렸습니다. 죽임으로써 복수를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살려줌으로써 놈에게 패배를 각인시키고 쫓아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승리이자 어머니가 바라는 숲의 질서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산이는 도끼 대신 놈의 앞에서 다시 한번 크게 포효했습니다. 가라, 다시는 이 산에, 내 어머니의 영토에 발을 들이지 마라. 산이의 외침은 메아리가 되어 숲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숲속에 숨어 상황을 지켜보던 나머지 늑대 무리들도 그 소리에 겁을 먹고 꼬리를 말았습니다. 애꾸눈은 치욕스러움과 공포에 떨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놈은 마지막으로 산이를 그리고 사당을 한번 쳐다보고는 절뚝거리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우두머리가 패배하고 도망치자 숲 곳곳에서 푸른 눈빛들이 하나둘씩 사라졌습니다. 늑대무리는 완전히 흩어졌고 사당 주변에는 다시금 무거운 정적만이 남았습니다. 산이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온몸의 고통이 밀물처럼 밀려왔습니다. 찢어진 상처가 쓰라리고 다리가 후들거려 일어날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이 걷히고 쏟아지는 별빛이 눈부시게 아름다웠습니다. 어머니, 보셨습니까? 놈들을 쫓아냈습니다. 산이는 흐르는 눈물을 닦지 않고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자 오랜 세월 가슴을 짓눌러온 한이 풀리는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때 산 아래 마을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수십 개의 불빛이 일렁이며 올라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횃불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었습니다. 산이의 포효 소리를 듣고 더 이상 참지 못한 마을 사람들이 케이와 낫, 횃불을 들고 산을 올라온 것이었습니다. 선두에는 촌장 어르신이 땀을 뻘뻘 흘리며 지팡이를 짚고 서 있었습니다. 산아, 산아, 괜찮느냐? 촌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산이는
힘겹게 손을 들어 흔들었습니다. 전 괜찮습니다. 어르신, 마을 사람들은 사당 앞마당에 도착하자마자 참혹한 현장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곳곳에 흩어진 핏자국, 부서진 나무 울타리, 그리고 피투성이가 된 채 눈밭에 앉아 있는 산이의 모습은 그야말로 처절한 사투의 흔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둘러 산이에게 달려갔습니다. 아이고, 이 사람아 피를 이렇게 많이 흘리고 어찌 혼자서 이웃집 안악은 울먹이며 가지고 온 깨끗한 천으로 산이의 상처를 감쌌습니다. 남자들은 주변을 경계하며 늑대들이 완전히 물러갔는지 확인했습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우두머리가 꼬리를 말고 도망쳤으니 다시는 오지 못할 겁니다. 산이가 힘없는 목소리로 말하자 사람들 사이에서 안도의 한숨과 함께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네가 해냈구나. 기어이 내가 그 무서운 놈들을 쫓아냈어. 대장장이는 산이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두드리며 감격스러워했습니다. 촌장은 산이의 손을 꼭 잡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노인의 주름진 눈가에 고인 눈물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산이는 사람들의 옹기 속에서 비로소 자신이 혼자가 아님을 느꼈습니다. 사람들은 서둘러 사당 마루에 자리를 마련하고 산이를 눕혔습니다. 누군가가 챙겨온 따뜻한 꿀물을 산이의 입에 흘려주었습니다. 달콤하고 따뜻한 액체가 식도를 타고 넘어가자 얼어붙었던 몸이 조금씩 녹는 것 같았습니다. 마을 청년들은 횃불을 사당 주변에 꽂아 밝게 비추었고 몇몇은 숲으로 들어가 땔감을 더 구해왔습니다. 사당 마당 한가운데에 커다란 모닥불이 피어오르자 차갑던 공기가 훈훈하게 데워졌습니다. 그것은 승리의 불꽃이자 마을의 평화를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산아, 이제 됐다. 이제 다 끝난 게야. 촌장이 산이의 머리맡에 앉아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내 어미도 이제야 마음 놓고 편히 쉴 수 있겠구나. 너도 이제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거라. 산이는 촌장의 말을 들으며 사당의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 잠겨있던 석가래가 횃불빛을 받아 붉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어머니가 자신을 내려다보며 미소 짓는 것만 같았습니다. 산이는 스르르 감기는 눈꺼풀을 이기지 못하고 깊은 안도감에 빠져들었습니다. 어느새 눈이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한방눈은 사당 마당의 붉은 핏자국과 어지러운 발자국들을 소리 없이 덮어주었습니다. 마치 자연이 나서서 이 끔찍했던 싸움의 기억을 지워주려는 듯 세상은 다시 하얗고 순수한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눈송이는 타오르는 모닥불 위로 떨어져 치익 소리를 내며 사라졌지만 사람들의 열기와 산이의 가슴 속에 피어난 평온함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산이가 잠들 때까지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돌아가며 산이의 상태를 살피고 사당 주변을 정리했습니다. 부서진 울타리는 임시로 고쳐놓고 흩어진 짐승의 털과 오물을 치웠습니다. 이 사당은 이제 산이 개인의 공간이 아니라 마을 전체가 지켜낸 성스러운 장소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묵묵히 일하면서도 얼굴에는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마을을 괴롭히던 공포가 사라졌다는 사실에 그리고 산이라는 청년이 보여준 용기에 모두가 감동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밤이 깊어 새벽이 다가오자 눈은 그치고 맑은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사당 처마 끝에 매달린 풍경이 댕그랑하고 맑은 소리를 내었습니다. 그 소리는 이전의 구슬픈 울음이 아니라 아침을 깨우는 청아 노래처럼 들렸습니다. 잠든 산이의 얼굴은 평온해 보였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더 이상 피 흘리는 어미를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햇살 가득한 숲속에서 건강하고 아름다운 호랑이와 함께
언덕을 달리는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사당은 이제 완벽한 고요를 되찾았습니다. 늑대의 울음소리도, 비명도, 거친 숨소리도 모두 눈 속에 묻혔습니다. 오직 타닥거리는 모닥불 소리와 사람들의 도란거리는 말소리만이 따뜻하게 사당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산이의 복수는 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킴과 용서, 그리고 화합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숲의 주인은 다시 산이와 그의 어머니가 되었고, 마을은 진정한 평화를 얻었습니다. 동이 트기 전, 가장 어둡지만 가장 고요한 그 시간, 산골 마을의 전설은 새로운 장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밤새 휘몰아치던 눈보라가 멈추고, 동쪽 산등성이 너머로 붉은 해가 고개를 내밀자 세상은 온통 눈부시는 빛으로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밤에 치열했던 혈투와 공포를 덮어버리려는 듯 하늘에서 내린 한방눈은 사당 앞마당의 붉은 핏자국과 어지러운 발자국들을 깨끗하게 지워놓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나뭇가지마다 매달린 눈꽃을 비추자 숲은 마치 보석을 뿌려놓은 듯 영롱하게 반짝였고, 차가운 공기 속에는 비릿한 피냄새 대신 맑고 상쾌한 소량기만이 가득했습니다. 사당 마루에 기대어 쪽잠을 자던 산이는 눈부신 햇살에 부스스 눈을 떴습니다. 온몸이 욱신거리고 상처 부위가 쓰라렸지만 그의 마음은 깃털처럼 가벼웠고 머릿속은 수정처럼 맑았습니다. 산이는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사당 앞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마을 사람들이 올라와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남자들은 무너진 울타리를 다시 세우고 있었고, 아낙네들은 빗자루로 마당에 쌓인 눈을 쓸어내며 길을 내고 있었습니다. 누구 하나 시키지 않았는데도 마을 사람들은 제지빌처럼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지난밤의 두려움은 온데간데 없고, 마을을 지켜낸 영웅에 대한 고마움과 대견함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산이를 발견한 동네 아이들이 산이 형아 일어났다라고 소리치며 달려왔고,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산이에게로 쏠렸습니다. 그 따뜻한 눈빛들은 산이에게 그 어떤 보약보다도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촌장 어르신이 다가와 산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자네가 큰일을 했네. 이 늙은이도 이제야 발 뻗고 잘 수 있겠어. 촌장의 주름진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에 산이는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아닙니다. 어르신, 마을 분들이 함께 해주신 덕분입니다. 산이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지만 가슴 속에서는 벅찬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평생을 호랑이의 젖을 먹고 자란 아이. 산 짐승 같은 놈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외롭게 살아왔던 그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는 비로소 이 마을의 진정한 구성원이자 사람들을 지키는 든든한 아들로 인정받은 것입니다. 사당은 더 이상 산이 혼자만의 공간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의 마음이 모이는 구심점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마을 안악들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이 사당 마루에 차려졌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쌀밥과 푹 고하는 쇠고기 무국, 그리고 각종 산나물 무침이 풍성하게 올라왔습니다. 가난한 산골 마을에서 보기 드문 잔치상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갓 지은 밥 냄새와 구수한 국 냄새가 사당 안을 가득 채우자 사람들의 얼굴에는 여유와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산이는 마을 사람들과 둥그렇게 둘러앉아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따뜻한 국물을 한 모금 넘기자 지난밤 추위에 떨었던 몸이 사르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정징 그 자체였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산이는 사당의 가장 깊은 곳, 제단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이제 미뤄두었던 가장 중요한 일을 마무리할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품 안에서 곱게 다듬은 위패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호랑이의 영링이라고 새겨진
투박하지만 정성이 가득 들어간 나무 위패였습니다. 산이는 떨리는 손으로 위패를 제단 중앙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향을 피우고 맑은 물 한 그릇과 방금 마을, 사람들이 가져온 고기 산적을 올렸습니다. 향 연기가 가늘게 피어오르며 천장으로 향했습니다. 산이는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니, 이제 편히 쉬세요. 놈들은 물러갔고 이곳은 따뜻합니다. 산이가 절을 하고 고개를 들었을 때 사당 안으로 불어온 바람이 향연기를 감싸 안으며 묘한 형상을 만들어냈습니다. 마치 거대한 호랑이가 웅크리고 앉아 산이를 내려다보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산이는 환영인지 실제인지 모를 그 연기 속에서 익숙한 온기를 느꼈습니다. 어린 시절 추운 겨울밤, 동굴 속에서 자신을 감싸주었던 어미의 부드러운 털 가죽 냄새와 그르렁거리는 숨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것은 공포스러운 맹수의 기운이 아니라 자식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던 어머니의 위대하고 거룩한 사랑의 기운이었습니다. 산이는 비로소 가슴 한구석에 응어리져 있던 슬픔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후가 되자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산이 자네도 내려가서 좀 쉬게나. 사람들이 권했지만 산이는 오늘은 이곳에서 자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사당은 이제 완벽하게 완성되었습니다. 기둥 하나, 기와 한 장마다 산이의 땀과 눈물,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염원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산이는 텅 빈 사당 마루에 앉아 해가 지는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붉게 물든 노을이 산등성이를 타고 내려와 사당을 감싸 안았고 멀리서 들려오는 풍경 소리는 마치 자장가처럼 평온했습니다. 더 이상 숲은 무서운 곳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영혼이 깃든 이 숲은 이제 산이에게 가장 안전하고 포근한 안식처였습니다. 어둠이 내리기 시작하자 산이는 사당 곳곳에 초를 밝혔습니다. 은은한 촛불이 바람에 일렁이며 사당을 따뜻한 빛으로 채웠습니다. 산이는 마루 끝에 걸터 앉아 자신이 겪어온 긴 여정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버려진 아이에서 호랑이의 아들로, 그리고 복수의 화신에서 이제는 숲의 지킴이로 거듭난 자신의 삶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복수는 상대를 죽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지키고자 했던 소중한 가치를 지켜내고 다시는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평화를 만드는 것임을, 어미 호랑이가 목숨 바쳐 지키려 했던 것은 산이의 생명뿐만 아니라 생명이 살아가는 이 숲의 질서와 평화였을 것입니다. 밤이 깊어지자 산골의 겨울밤은 다시 쌀쌀해졌지만 산이는 춥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두고 간 두꺼운 소미불이 있었고 무엇보다 마음속에 꺼지지 않는 난로가 지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어제와 달리 구름 한 점 없는 밤하늘에는 별들이 쏟아질 듯 총총히 박혀 있었습니다. 그중 유난히 밝게 빛나는 별 하나가 마치 어미 호랑이의 눈동자처럼 산이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산이는 그 별을 향해 미소 지으며 속삭였습니다. 지켜봐 주세요. 당신이 사랑했던 이 숲과 마을, 제가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산이는 사당 안으로 들어와 제단 옆에 이불을 깔고 누웠습니다. 딱딱한 마루 바닥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편안했습니다. 눈을 감자 숲에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람이 대나무 숲을 지나는 소리, 부엉이가 우는 소리, 이름 모를 풀벌레들의 합창 소리, 그 모든 소리가 어우러져 하나의 거대한 교향곡처럼 들려왔습니다. 산이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긴장이 완전히 풀리자 밀려오는 졸음이 산이의 눈꺼풀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다시 어린 아이가 되어
따뜻한 어미 호랑이의 품에 안겨 드넓은 초원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다시 사당을 찾았습니다. 밤새 산이가 잘 잤는지 걱정되기도 하고, 사당에 올릴 아침 공양을 가져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산이는 이미 일어나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어제보다 훨씬 밝고 건강해 보였습니다. 붓기도 많이 가라앉았고 눈빛에는 생기가 돌았습니다. 잘 잤는가? 촌장이 묻자 산이는 활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예, 어르신, 태어나서 가장 달게 잤습니다. 꿈도 꾸지 않고 푹 잤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안도의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산이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낮에는 마을로 내려가 사람들을 돕고 농사일을 거들었고 밤이 되면 사당으로 돌아와 숲을 지켰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수시로 사당을 오가며 기도를 올리고 음식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사당은 억울하게 죽은 호랑이를 모시는 곳을 넘어 마을의 안녕과 화합을 기원하는 성소승소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호랑이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호랑이가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신이라 믿게 되었습니다. 범골이라는 마을 이름은 이제 공포의 상징이 아니라 용맹하고 의로운 호랑이의 전설이 살아 숨쉬는 자랑스러운 이름이 되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봄이 완연해졌습니다. 사당 주변에는 산이가 심어놓은 진달래와 철쭉이 만개하여 붉은 꽃대궐을 이루었습니다. 꿀벌들이 윙윙거리고 나비가 춤을 추는 사당의 풍경은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산이는 꽃밭에 물을 주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늑대와의 싸움에서 입은 상처는 흉터로 남았지만 그것은 부끄러운 상처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훈장이었습니다. 그는 가끔 흉터를 어루만지며 그날의 맹세를 되새기곤 했습니다. 힘이 닿는 한 이 평화를 깨뜨리는 그 어떤 것과도 맞서 싸우겠다는 다짐을 어느 맑은 날 산이는 사당 마루에 걸터 앉아 나무를 깎아 작은 호랑이 조각상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마을 아이들에게 선물로 줄 장난감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사당 마당에서 뛰어놀며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산이 형아, 옛날 이야기 해주세요. 호랑이, 엄마 이야기요. 아이들이 조르자 산이는 하던 일을 멈추고 아이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는 아이들의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바라보며 자신이 겪었던 그리고 어머니가 보여주었던 사랑과 용기에 대한 이야기를 천천히 들려주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어 아이들의 가슴 속에 또 다른 희망의 씨앗으로 심어졌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가고 아이들도 모두 집으로 돌아간 저녁, 산이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외로움은 없었습니다. 사당 뒤편 숲에서 산새 한 마리가 날아와 처마 끝에 앉아 지저귀었습니다. 산이는 새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너도 쉴 곳이 필요하겠지. 이곳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단다. 그는 이제 자연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산이 곧 그였고 그가 곧 산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유산은 단순히 복수가 아니라 이 거대한 자연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준 것이었습니다. 어둠이 완전히 내려앉자 산이는 마지막으로 향을 하나 더 피웠습니다. 향긋한 냄새가 밤 공기를 타고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그는 사당 문을 닫고 이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창호지 문 너머로 달빛이 은은하게 비쳐 들어왔습니다. 산이는 베개에 머리를 누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심장 소리는 규칙적이고 차분했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자장가처럼 나뭇잎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밤. 평온함이 온 세상을 덮었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칠 시간이 되었군요. 험한 산속에서 태어나 거친 운명과 싸워야 했던 한 청년과 그를 목숨 바쳐 사랑했던 호랑이
어머니의 이야기. 그들의 슬프지만 아름다운 사연은 범골 마을의 전설이 되어 오래오래 전해졌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꿈속에도 든든한 호랑이 한 마리가 나타나 나쁜 기운은 모두 쫓아내고 따뜻한 온기만을 남겨주기를 바랍니다. 걱정은 모두 저 밤바람에 날려보내시고 산이처럼 깊고 편안한 잠에 드시기를